윤석열 총장의 손발을 잘라도, 야당을 압박하고 국회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도 달림의 몰락을 막을 수 없고 별림의 추함도 감출 수 없습니다. 심각한 폭우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족과 재산을 잃고 시리에 빠진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소방관, 경찰, 의료진, 그리고 재해복구 현장에서 항상 큰 힘이 되어주고 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국민의당은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 정권이 하는 행태를 보면 분노가 치솟지만 수해로 인한 피해 수습이 우선인 만큼 말을 아끼겠습니다. 그렇지만 수해로 온 나라가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들의 사직쇼와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나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주무 책임자는 가만히 있는데 비서실장 그리고 부동산 정책과는 관계없는 수석들이 사표를 냈습니다. 잠시 상황만 모면하면 된다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짓입니다. 국민들께서 과연 이런 쇼에 공감하고 동의하겠습니까? 사표를 낸 분들 대부분은 처음부터 고위공직자로 자격이 없었다는 지적, 그리고 직보다는 아파트를 택했다는 국민들의 조롱과 비판을 청와대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청와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는 명백한 인사 독직입니다. 권력에 충견이 되면 승진하고 좋은 보직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할 거면 나가라는 노골적인 인사권 남용입니다. 이렇게 하고도 검찰 개혁을 말하니 뻔뻔함이 하늘을 덮습니다. 겉으로는 개혁을 외치면서 뒤로는 검찰 조직의 건강성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있는 이 정권의 반민주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평가가 뒤따를 겁니다. 권력을 마구 휘두른다고 해서 세상 일이 권력의 뜻대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윤석열 총장의 손발을 잘라도 정권의 황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야당을 압박하고 국회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도 달림의 몰락을 막을 수 없고 별림의 추함도 감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살아있는 권력에 엄정하려던 대통령의 위선은 더 크고 또렷하게 국민의 가슴에 각인될 뿐입니다. 이번 수해는 국가적 재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일부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긴 했지만 전국에 걸친 재해복구와 피해 보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기에는 역부족으로 판단됩니다. 왜 이렇게 수해 규모가 커졌는지, 사전 대비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따지고 싶고 할 말도 많지만 지금 당장은 모두가 합심해서 피해 복구와 지원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본예산 세출 항목 조정 등을 포함한 재해 추경 편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수해는 기존 재해 예산과 대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해진 이상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정치권에 협력을 요청해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순수한 재해 복구와 국민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이라면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번 수해는 기후 변화에 따른 천재지변의 성격도 있지만 정책 오류에 따른 인재 성격도 있을 겁니다. 피해가 커진 원인은 무엇이고 책임자는 누구인지 철저히 규명해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국가 재난 재해 대책의 큰 그림을 새롭게 그려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상시적으로 다가올 위기에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요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수해 지원금 규모를 현실화하고 긴급 생활 지원과 금융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재해는 정부가 생각하고 추산하는 피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영향을 실제 삶에서 미칩니다. 집이 한번 물에 잠기면 몇 달 동안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수입이 줄고 재해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수해 지원금은 15년째 100만 원으로 묶여 있습니다. 수해 지원금 규모를 현실화해야 할 이유입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국가정책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피해 기업과 국민에 대해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을 실시하고 일반 금융권과 협업해서 생활 안정자금과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재난 추경에 대해 정부 여당은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올해 이미 너무 많은 빚을 내고 너무 많은 돈을 써서 더 이상은 부담스러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지난 총선에서 인기 영합적인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나홀로 반대했던 이유입니다. 미래의 재난은 예상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유가 있다고 펑펑 쓰게 되면 꼭 필요할 때 돈이 없어 못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선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이러한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국민들께서도 이러한 제 생각을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둘째, 정부는 하루빨리 수해 지역에서 코로나19와 기타 수인성 전염병의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재난, 특히 수해는 피해 주민들의 주의력과 면역력을 급속히 약화시킵니다. 수해 직후에는 전염병이 도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러한 위험들은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더욱 커질 것입니다. 특히 재난 피해 복구 현장과 이재민 수용 장소를 비롯해 규모 있는 인력의 이동과 집합이 불가피한 경우에 코로나19의 감염과 확산을 특히 경계해야 합니다. 방역 당국은 수해 현장과 이재민 집단 수용 시설에서 주의해야 할 코로나19 감염 방지 지침을 전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준비해서 발표해 주기 바랍니다. 셋째, 전국을 뒤덮어가고 있는 태양광 발전 시설과 이번 산사태 등 수해와의 연관성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바로 실시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산이면 산마다, 골이면 골마다 온 나라를 파헤쳐 만든 흉물스러운 태양광 시설은 자연적인 홍수 조절 기능을 마비시켰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지반이 약해져 곳곳에서 산사태가 났고 쓸려 내려온 토사가 수많은 마을을 덮치고 인명 피해를 초래한 것입니다. 또한 인허가 과정에서 비리 의혹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계획되어 있는 태양광 시설 설치는 전면 보류하고 태양광 시설의 인허가 과정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수해 피해와의 연관성을 밝히는 즉각적인 감사원 감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번 달 예정된 국회 결산 임시회에서 여야가 의결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으로 부족하다면 범야권 공동으로 태양광 비리와 수해 피해의 구조적 문제점을 밝히는 국정조사 실시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 이번 폭우와 수해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번 수해는 인간의 욕망과 자연 파괴에 따른 기후 변화 그리고 어리석은 정권의 정책 오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의례적이고 관성적인 수해 대비책 등이 중첩된 결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전환의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사고와 인식, 정책적 상상력과 실행 능력, 그리고 정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일대 혁신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80년대식 낡은 사고와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싸우고만 있으니 개탄스럽습니다. 국민의당은 1차적으로 이번 수해 피해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2차적으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국민 안전을 위해 재난 재해와 관련한 국가의 기본 철학 그리고 도시계획을 포함하여 국가의 재난 재해 대비 시스템을 변화한 기후 환경에 맞게 완전히 바꾸는 방안을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 모색해 나가겠습니다.